안녕하세요. 문혼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도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헛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0원에서 4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최대 165만원까지 증가하며 총급여액 등 400만원에서 9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165만원으로 고정되며 총급여액 등 900만원에서 22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0원까지 감소합니다. 헛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0원에서 700만원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최대 285만원까지 증가하며 총급여액 등 700만원에서 14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285만원으로 고정되며 총급여액 등 1400만원에서 32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0원까지 감소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0원에서 8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증가하며 총급여액 등 800만원에서 17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330만원으로 고정되며 총급여액 등 1700만원에서 38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0원까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도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소 지급액은 50만원,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헛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0원에서 2,1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으로 고정되며 총급여액 등 2,100만원에서 4천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감소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600만원에서 2,500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으로 고정되며 총급여액 등 2,500만원에서 4천만원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차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은 연도 말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금액과 총급여액 등의 정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소득 금액입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의 경우 총급여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입 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의 경우 총수입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이며 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인 사업자의 사업수입 금액이 1,500만원이면 20%를 곱한 300만원이 총급여액 등이 되는 것이며 음식점업인 사업자의 사업수입 금액이 1,500만원이면 45%를 곱한 675만원이 총급여액 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도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연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음의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가 1일 0.025%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정기분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1년에 2번,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고 및 정산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제도는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신청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